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주가는 2년 가까이 빠지면서 엄청난 폭락을 이어왔고요. 최근에 조금씩 반등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과거에도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더 큰 폭으로 꼬꾸라졌기 때문에 이번 반등이 이제 진짜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일지 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가장 중요하겠죠. 어떻게 좀 대응하셔야 될지.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진입 관점까지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할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최근까지 뭐 거의 비슷한 스탠스긴 한데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약해진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이제 기관이 중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최근에 상승, 자, 반등 흐름은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고 개인은 이제 손절 범위에 들어온 사람들이 좀 던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0.77% 나오고 있습니다. 뭐 큰 변동도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치 이어갑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보겠습니다. 공매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계속해서 한 자릿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높진 않아요. 자, 대차장고 볼까요? 대차장고도 뭐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지금 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전혀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57조, 76조, 84조까지 뛰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우하향하면서 77조, 72조까지 놀렸고요. 올해는 전년 대비 거의 횡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조금씩 반등해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2조에서 9조 대까지 크게 올랐고요. 마찬가지로 눌리면서 2조 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 자, 원위치 됐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확실히 좀 반등세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 내년 후년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은 확실히 지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어서 당기순이익도 뭐 계속해서 상승 흐름 최근에 이어가고 있는 점은 좋아 보입니다. 자, 분기별로 그럼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분기에는 5,800에서 5,600 횡보, 2분기도 7,500, 7,300 횡보, 3분기 7,400, 7,600 횡보. 자, 3분기까지는 그냥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4분기에는 기저효과와 더불어서 이제 크게 올라가죠. 900에서 6,900까지.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도 상승세 그리고 분기별로는 이제 4분기부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횡보 느낌으로 3분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에서 유지, 그리고 최근까지도 뭐 거의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ROE 보겠습니다. 좋았을 때 13 정도, 14 정도, 그리고 떨어지면서 2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반등합니다만 좀 미미하죠, 수치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도 개선은 됩니다만 3, 4 요 정도. 그래서 아직은 두 자릿수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수익성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정도의 의미만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PS도 꾸준한 상승세 괜찮아 보이고요. 이제 배당금 올해 1211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치고요. 자,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3.67%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도 아주 고배당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게 해주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PER 15.21배, PBR은 0.37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현저히 많이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저점을 확실히 지나면서 이제 점차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재료도 상당히 또 괜찮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아직 바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인데요. 자, 연결 기준 이제 영업이익은 6,500억 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전분기 대비 개선이 될 전망입니다. 자, 그 배경으로는 이제 하반기 중국 감산과 수출 감소, 구조 조정이 기대가 되고 완만하지만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시장 예상치에도 부합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국내외 철강 업황은 여전히 도전적인 업황으로 중국 열연 코일 가격은 연초 대비 약보합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미국 열연 코일 가격도 관세 효과로 재상승이 예상이 되지만 수요가 뒷받침되기 어려워서 하반기 중 약세 전환이 예상되는 점은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하반기 중국의 감산과 더불어서 수출 감소 등 이런 공급 측면에서 개선이 예상이 되는 점 최근에 가장 호재로 좀 우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국 조강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7% 감소해서 올해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하반기 철강 가격은 보합 내지 강보합이 예상이 되고 있고 원료 가격은 약세를 보이면서 스프레드는 확실히 상반기 대비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하반기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중국산 후판 잠정 관세 부과 효과도 차차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5월부터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잠정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 5월부터 후판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39% 급감한 63만 톤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는 중국, 일본산 열연 제품에 대한 이런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열연은 후판보다 4배 정도 큰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철강 업체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정 결과 또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북미 리튬 공급망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북미 현지에서 리튬 직접 추출 기술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요. 차세대 리튬 생산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2016년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해온 DLE 기술을 이번 미국 현지 실증을 통해 상용화 단계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인데요. 성공적인 데모 플랜트 운영을 기반으로 북미 지역 미개발 염호 투자와 사업화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자, 이런 점도 좋아 보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슈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재료 자체는 상당히 이제 개선이 되고 있고 좋은 이제 하반기의 상황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중국 관련해서 특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오른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상당히 좋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다 앞으로 개선 가능성 크고 하반기 재료 좋고, 그래서 지금은 지금 안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규로는. 그렇기 때문에 신규 굉장히 긍정적이고, 미리 20만원 초중반대에서 들어가신 분들 훨씬 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내려갈 일은 거의 없어요. 지금은 이제 올라줄 일만 남았는데 더 빨리 들어갈수록 오히려 더 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신규로 보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는 게 이득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인 관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42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자, 하지만 내년 가서는 충분히 5, 60만원까지도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좀 중장기로 홀딩하는 전략이 지금은 좋아 보여요. 그리고 애초에 지금 이거 짧게 보는 종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소 반년에서 1년 이상은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배당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배당 챙겨가면서 나중에 차익 실현까지 충분히 주가 차익으로 수익까지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또 신규도 좋고 보유자분들 홀딩 하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탈출 혹은 익절 전략까지도 짜도 괜찮은 지금의 상황이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크게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내려갈 일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는 좀 수익을 많이 기대해봐도 좋을 종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홀딩 전략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자, 라인을 제가 2개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만원 요 정도, 그리고 33만원입니다. 대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36만원 밑으로 맞춰주세요. 평단 관리 어떻게 해주시냐, 36만원 밑으로 최대한 가능한 한 내려주실 수 있는 데까지 내려주시고 보유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물타기 괜찮거든요. 엄청 많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더 올라가기 전에 미리 여기서 평단 관리 다 끝내놔야 돼요. 나중에 물타지 마시고 지금 물타기 끝내놓고 보유하는 전략, 나중에는 비중 축소하는 그런 전략을 짜야지, 나중에 물타는 전략은 필요 없어요. 다 올라갈 때는. 그래서 지금 안 타신 분들, 평단 관리 안 되신 분들 꼭 맞춰주세요. 36만원 밑으로 가능한 데까지. 자, 그리고 다만 여러분들 33만원 밑에 물려 계신 분들은 굳이 물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33만원 밑에 평단에 위치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냥 보유만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장기 보유. 자,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제가 이 영상 포스코홀딩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는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